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공무원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상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OT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무직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법을 공부하는 게 이제 세무직 공무원이 될 텐데, 이러한 세법을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 소개인데요. 우선은 뭐 경력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안정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국가 자격증 세법 출제위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세법을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누구보다 출제위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청하고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 보호위원회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지금 현재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또는 납세자의 마음을 중간에서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 중간중간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무법인하고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아카데미에서 에듀윌 오기 전에 이제 다른 공무원 아카데미에서 이제 공무원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경영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경영 아카데미는 이제 세무사 학원입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하고 세무사 학원에서 세법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구보다도 이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실무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납세자 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론에다가 실전 또는 실무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합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소개는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하고 주요 업무입니다. 우선은 한번 읽어볼까요? 뭐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세법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이야기할 텐데, 한번 보시면 세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총액을 계산해서 세금 신고, 그다음에 판매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을 검토해서 정리하는 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을 이야기하더라. 여기 이제 세무직 공무원이고요. 세법을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무원 중에도 되게 전문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무직 공무원을 10년 이상 하게 되면 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는데요. 뭐 1차 시험 면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직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하게 되는 주요 업무는요, 납세 서비스, 그다음에 세무조사도 하죠. 그리고 세원관리라고 해서 이제 자금 출처조사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세정, 그다음에 행정지원의 업무 등의 세금 관련된 제반 업무는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공무원 중에서도 되게 전문직 직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OT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무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고 또는 세법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세법에 대한 공부 방법과, 그리고 세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습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국가직이라고 하면은 국세를 담당하고요, 지방직이라고 하면 지방세를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세라고 하면 굉장히 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이고요. 국가직 국세라고 하는 거는 되게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법소부라고 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상증세, 뭐 이런 것들은 다 딱 봐도 덩어리가 커 보이죠? 요런 업무를 하고 싶다면 국가직 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직은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좀 작죠, 느낌이. 지방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국가직은 매년 4월에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매년 6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나는 아직 정하진 않았어, 어떤 걸 할지. 그러면 국가직을 공부하다가 4월에 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면서 시간 좀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한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지방직을 또 시험 하나 한번 보고 2개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얘만 노리는 거야. 나는 국가직이면 국가직만, 지방직이면 지방직만 이렇게 노려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2가지 루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지방직만 공부한다 그러면 지방직을 깊이 공부하겠죠.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국가직을 하다가 지방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세목이 또 여러 가지니까 공부의 양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국가직을 준비하다가 한 2달밖에 안 되지만 그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도 지방직 준비가 가능해요. 거의 합격권까지. 왜 그러냐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고 그리고 또 그놈이 또 그놈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세법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면 거기에서 조금씩만 바꾸게 되면 다른 것들도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2달 남짓밖에 없지만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 2가지를 배우면 지방세 기본법은 거의 한 90%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공부했다면 전반적으로 세법의 큰 덩어리를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안에 있는 각각의 세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몇 가지만 암기하거나 또는 기출되고 있던 그 유형들만 파악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합격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에다가 여기 뭐 지방세 특례제한법인데 얘는 얘랑 비슷하고 얘를 이해하면 요거는 그냥 간단히 암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달여밖에 안 되지만 국가직만 준비했던 학생이다 하더라도 지방직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요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처음부터 지방직이야. 그럼 지방직만 깊이 파시면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출제 경향도 국가직은 조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요. 지방직은 매년 출제되었던 경향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 합격하시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열심히만 조금만 하시면 어렵지 않다고 보시고 국가직을 하다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그리고 세법이라고 하지만 그 세법 안에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목이 국세냐 지방세냐로 해서 그 공무원의 이제 직렬이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세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법을 공부할 때 어떤 순서로 공부하게 될 거냐, 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이 7월입니다. 7월은 기초세법. 우선 맛을 봐야죠.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그래서 세법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세법 입문자를 위해서 기초 개념 강의를 한 10강 정도 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기본 이론인데요. 기본 이론은 8월에서 한 9월 정도에서 기본 이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화 내용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론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강의는 한 75강 정도 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이 강의는요.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고 온라인 스튜디오 전용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짧고 간결하고 필요한 내용만 합니다. 질질 다른 얘기하면서 이렇게 질질 끄는 그런 강의가 아닐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세법을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정확하게 나뉘면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모든 내용들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완벽하게 이론 정리를 해드리겠다. 이때가 이제 8월, 9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런 이론을 배웠으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라고 해서 한 10월에서 한 11월 정도 요 사이에 기출문제를 풀이하는데요. 최근 5년간 또는 한 6년 정도 해서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직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는 못했어도 이런 형태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이제 해석을 먼저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계속 이거를 이제 회독수라고 얘기하는데 회독을 계속 올리면서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시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객관식 문제풀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단원별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도 한번 한번 해보고 요거는 이제 단원별이에요. 단원별로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태까지 이제 회독을 늘리면서 이론을 숙지했죠. 요거를 이제 기출된 것뿐만 아니라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같이 더 아울러서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월하고 3월이에요. 3월하고 2월하고 이제 3월 정도에 동형 모의고사를 보죠. 주요 내용, 출제 예상이나 실전 감각을 학습한다. 근데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1월 달에 또는 2월 달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 수업도 객관식 문제 풀이 때는 요거는 아직 개정 확정이 일부만 되고 있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개정세법까지 특강까지 올려드리면서 개정된 내용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국가직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직이고 3월 그리고 4월에 시험이 있는 거죠.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제 지방세법이 국가직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이게 이제 4월에서 한 5월 정도 될 겁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직 대비로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그냥 2달 만에 한꺼번에 나가버려요. 그냥. 국가직하고는 사이즈가 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얇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한 2달 정도에서 시험을 보시면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7월부터 한 2달 단위로 해서 마지막 지방직 공무원 시험까지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컴팩트하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저랑 같이 마지막까지 해서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저랑 같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해서 이제 OT 마치도록 하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기초 이론부터죠, 여기? 기초 세법부터 이제 나가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 다 잡으시고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서 OT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